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온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젊은 분들을 달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젠더 갈등인데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죠. 최근엔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는 공약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뤄진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정말 우리나라는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갤럽에서 조사한 성평등에 대한 다국가 설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성평등 관련 인식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직장에서의 성평등 성취 여부 설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한쪽에 편향된 분들은 한국이 많이 열악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산다고 상위권에 속하진 않는데요. 직장에서 스스로의 위치와 만족의 수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평가가 바뀌므로 국가 간 상대평가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평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 같다는 답이 많아서 대체 누가 저렇게 대답했나 의문이실 텐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일단 성별 기준 응답입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느끼는 성평등 개선에 대한 체감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럼 연령별로는 어떻게 볼까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층에서 튀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네요. 그럼 연령별 세계 평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전반적으로 나이가 드실수록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젊은 분들일수록 조금 더 평등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력 기회의 성별 인식 차이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앞선 조사들에 비해서 경력 단절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듯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앞선 조사들보다도 여성 일자리 경력 기회에 더 나쁜 점수를 줬네요. 한국은 다행히 세계 평균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자리 경력 기회의 성별별 인식 차이인데요. 앞선 직장 내 성평등 인식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성들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는 다른 조사 자료도 성별별로는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이 조사가 여성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에서 서운한 게 더 많은 법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령별로 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대체로 연령과 상관없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에서의 성평등 성취 여부입니다. 직장 성평등 위치는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요. 정치 부분에서는 전체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역시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선진국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하다 보면 그만큼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평등의 기준 위치가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는 낮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직장에서보다 정치에서의 성평등 성취가 더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정치에서 평가가 왜 안 좋은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별로 보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듯합니다. 연령별로 봐도 세대 차이 없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세계 평균으로 본 정치적인 성평등 인식인데요. 한국의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의 성평등 성취 여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장에서의 성평등 순위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도 역시 세계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령별 기준으로 봐도 대체로 앞선 조사와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계 각국의 응답을 보면 전체적인 연령대별로는 한국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답이 많은 편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설문을 종합해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성평등은 그럭저럭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치나 직장의 경력 인식의 문제에선 여성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경험 유무에 대한 답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성희롱 부분에서는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바로 아래로 조사되었는데요. 솔직히 중국에서 신뢰도 있는 조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령별 성희롱 경험 여부를 보면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성희롱은 어렸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륙별로는 어느 곳이 성희롱에 취약한지 확인해 볼까요?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낮은 성희롱 경험률을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히잡을 쓰고 다니다 보니 덜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반면 아메리카 쪽이 여타 대륙에 비해서 성희롱 경험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북미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남미의 성희롱 경험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1등을 차지했네요. 다음은 폭력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자료입니다.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이 상위에 속해 있는데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그런지 조사 대상국 중에 최상위에 속해 폭력에서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폭력을 겪는 나이는 주로 몇 살 때인지 확인해 볼까요? 성희롱과 비슷한 결과인데요. 어릴수록 더 많이 겪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혈기왕성할 때라 더 많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세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륙별로는 어느 곳이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요. 유럽과 아시아는 비교적 폭력에 덜 노출된 듯합니다. 특히 아시아 쪽이 폭력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는 원탑이네요. 이상으로 각국의 성평등 관련 설문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경력 단절의 부분이 세계 평균에 비해 조금 미흡하게 보이지만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부분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고 그 외 분야에서도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론 한국의 상황을 너무 최악의 환경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젠더 갈등으로 너무 싸우지들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게 할 수 있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